여러분, 인공지능이 어떻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 특히 우리 인간의 뇌를 그대로 본뜬 인공신경망의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컴퓨터는 어떻게 스스로 학습할까? 이게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배우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인공신경망이 풀어내려는 핵심 과제인 겁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이 인공신경망이 있습니다. 이름 정말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우리 뇌의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을 모방한 기술이에요.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인공신경망도 정말 비슷한 구조로 학습하고 또 생각한답니다. 그럼 이 인공두뇌는 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신경망을 이루는 기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마치 우리 뇌의 해부도를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이 표가 신경망의 4가지 핵심 뼈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데이터가 들어오는 입구인 입력층이 있고요. 복잡한 계산이 실제로 일어나는, 말하자면 뇌의 핵심 부인 은닉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이 나오는 출력층이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중치예요. 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신경망이 똑똑해진다는 건 결국 이 가중치 값을 정교하게 계속 바꿔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보가 이 신경망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건 신경망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추측, 그러니까 나름의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딱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입력층에서 출발해서 은닉층들을 차례차례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력층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을 피드 포워드, 우리말로는 순전파라고 불러요.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데이터는 아까 말한 그 가중치랑 계산이 돼서 다음 층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출력층에서 이 사진은 고양이일 확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 와 같은 첫 번째 예측을 딱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답을 맞힐 수는 없겠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학습의 시작입니다. 신경망의 추측이 만약 틀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실수로부터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역전파라는 정말 놀라운 알고리즘 덕분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오답 노트를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망이 자기가 내놓은 답이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다른지, 즉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오차 정보를 출력층에서부터 입력층까지 거꾸로 되돌려 보내면서 이 부분의 연결 가중치가 문제였구나 하고 스스로 수정해 나가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그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죠.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이건 고양이야 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정답은 강아지였어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오차가 되는 겁니다. 역전파의 목표는 바로 이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아주 조금씩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순전파로 일단 답을 내본다. 그리고 정답과 비교해서 얼마나 틀렸는지 오차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그 오차를 거꾸로 전파하면서 어떤 녀석이 오답에 대한 책임이 더 큰가? 이걸 따져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이 순전파와 역전파 사이클을 정말 수없이 수만 번씩 반복하면서 신경망은 점점 더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요. 각각의 뉴런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바로 활성화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뇌의 모든 신경세포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다면, 항상 온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릿속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중요한 정보랑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인공신경망도 똑같습니다. 필요한 뉴런만 선택적으로 딱 켜주는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활성화 함수입니다. 각각의 뉴런에 들어온 신호의 총합이 어떤 기준점, 즉 임계값을 넘으면 ON 스위치를 켜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고요. 만약 넘지 못하면 OFF 상태를 유지해서 정보를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스위치 덕분에 네트워크는 아주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패턴까지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활성화 함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시그모이드는 출력을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같은 이진분류 문제에 아주 유용하고요. 반면에 릴류라는 함수는 계산이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요즘은 대부분의 응익층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이처럼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스위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온 학습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데이터가 들어가서 일단 추측을 하고 순전파, 정답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틀렸는지 확인하고 오차 계산,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거꾸로 돌아가서 가중치를 수정하고 역전파, 그 과정에서 똑똑한 뉴런들만 신호를 전달하게 만드는 것, 활성화 함수. 이 모든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계는 스스로 똑똑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뿌리는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규칙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본 원리가 어떻게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의료진단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공신경망의 진짜 가능성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